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일찍이 시집을 간 친구들이 왠지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조금은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부러움을 표현할 때면 그 친구들은 연애와 결혼은 다르더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등의 말을 많이 하고는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결혼이라는 자체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건데 왜 그런 뻔한 말을 하는지 혼자인 저를 되려 선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겪어보니 왜 현실인지 뭐가 다른지 점점 알게 되더군요. 지금은 너무도 지우고 싶은 그날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너무 선명해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정말 소위 죽고 못 산다고 느낄 정도로 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남자. 이 남자라면 내 미래를 걸어도 후회는 없겠다는 생각을 연애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들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 연애 경험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저를 대하는 예비신랑의 행동에 대한 뜻을 그리고 저를 향한 감정을 유추할 수 있었고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둘의 가장 비슷한 점은 아직 제대로 된 짝을 만나지도 않았을 적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 로망을 위해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았다는 점이에요. 그게 저희의 공감대가 되었고 잘 통하는 부분을 찾았더니 감정이라는 것에 정말 누가 불이라도 지핀 것처럼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친구들은 제 불같은 사랑이 염려되었는지 사랑 때문에 결혼했더니 사랑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 감정이 사그라들거나 혹은 보이지 않을 때가 꽤 많다며 무조건 남자도 보고 집안도 보고 따져볼 수 있는 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따져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조건 부분에서 제 친구들은 많이 아쉬워하기도 했고요. 예비신랑 집보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더 나았고 제 직업도 연봉도 모든 부분이 나았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 마음을 쉬이 접을 수 있거나 그런 이유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든 괜찮았어요. 결혼의 주인공은 저와 예비신랑이고 저희의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은 예비신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제게 미안한 내색을 가끔 하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점에 대해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든든하게 이야기해줬죠. 그런데 이런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주변 반응은 썩 좋지 못했어요. 특히 예비 시모가 많이 속상해했고 실로 그 속상한 마음을 제게 대놓고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당혹스러웠죠. 아들 때문에 참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다. 네, 어머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결혼 말이야. 원래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해야 내가 부려먹어도 말을 잘 듣는데. 이건 반대로 됐으니 걱정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되려 대를 사위로 가는 건 아닌지 내가 노심초사라고. 제가 능력이 좋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어디 가서 며느리가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제가 어머님 용돈도 넉넉히 챙겨드릴 수 있고요. 대를 사위로 드린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안 할 테니 이제 그만 염려 놓으세요. 네가 뭘 아니? 내가 너 조금 부려먹을라 치면 사돈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 지금도 이렇게 따박따박 네 생각은 다 떠벌리는데 네가 나라면 걱정이 안 되겠니? 아휴, 고분고분한 며느리 얻기는 텄네 텄어. 처음 몇 번은 저보다 부족한 예비신랑이 기가 죽어 보여서 속상한 마음에 푸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그저 자기 아들보다 능력이 좋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저의 엄마의 재혼 사실을 알고부터 예비시모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에게 서슴없는 언행을 하곤 했죠.
툭 하면 저희 엄마의 재혼을 걸고 넘어지면서 말이에요. 예비시모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뻑하면 저를 예비시댁으로 불렀고 자신과 예비시부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애비도 없이 자란 네가 뭘 알겠냐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리고 부부라는 것에 대해 알려준답시고 말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떠받들여야 한다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서 가르치려고 들었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치고 나면 꼭 제게 홀엄마 밑에서 자란 네가 부부의 행실에 대해 배우기나 했겠냐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혼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여자가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것을 핑계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낸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화났지만 꾹 참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가 왜 재혼을 했는지, 친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시모의 말에도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런 사정은 아니실 거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비시모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제 엄마 욕하는 건 듣기 싫다 이거냐며 기막혀 하더라고요. 만약 친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거나 부정을 저질렀으면 엄마 편에 서서 변호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엄연히 제 가정사인데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냐고요? 엄마가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많이 슬퍼하시고 제게 미안해하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왜 재혼을 했고 친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 지난 엄마의 아픈 추억을 끄집어내서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주 간략한 내막 정도는 알아요. 그것도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 친척 어른들이 저와 엄마가 가엾다는 걸 핑계로 저희 뒤에서 몰래 엄마의 과거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얼핏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로는 제 친아버지 되는 사람의 집안에서 엄마를 심하게 반대했고 이미 저를 가져버린 엄마는 친아버지 되는 사람과 결혼을 포기한 채 혼자 저를 낳고 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혹한 것은 친아버지는 엄마가 저를 임신했던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해버렸다고요. 자세한 건 아니지만 어른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저의 출생의 비밀임에도 엄마는 쉬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엄마에게 물어보지 못한 이유처럼 엄마도 제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런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재혼에 대해 저는 단연코 안 좋은 감정이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 옛 아픔을 딛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지내고 있다는 것만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 부분이 큰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가족이라는 형태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알았기 때문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저를 흉보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세상을 색안경 낀 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겼죠. 실제로 그저 순수한 궁금증 때문에 제게 묻는 사람은 종종 있었지만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나이 30이 넘은 이때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가 그런 색안경을 끼고 저를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예비 시모의 그런 못된 언행 때문에 엄마의 재혼 문제로 시모와 제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갔어요. 그날은 시모에게 엄마의 흉을 들은 지 딱 5번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전에는 어찌어찌 참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제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혔어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엄마와 통화를 하며 출근하던 중 죽음 실랑이가 있었던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새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그간 스트레스 받았던 탓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러게 재혼은 왜 했어? 라는 말을 뱉어버렸거든요. 엄마는 제 말에 속이 상했고 저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였어요.
그런 와중에 시모가 또 저를 앉혀놓고 엄마 재혼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것이 한 번에 모두 터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그런 저에게 되바라졌다며 모욕적인 말을 해댔죠. 에휴, 홀엄마 밑에서 자란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재혼이라니? 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지 걱정이 태산이네. 홀엄마가 혼자 애를 키우려고 했으면 얼마나 험하고 굳은 일을 많이 했을 거야? 지저분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어머님,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험하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한 적 없으시고요. 언제나 올곧게 사신 분이시라고요. 네가 뭘 알아? 아니 친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게 아는 척은. 야, 툭 까놓고 말해서 나는 그것도 걱정이야. 근본 없는 날 며느리로 삼아야 하는 내 입장을 알긴 아니? 아들놈이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다마는 네가 재혼 가정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너도 창피해서 숨긴 건 아니니? 그래 놓고 무슨? 창피하다는 생각도 전혀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 엄마의 재혼이 저와의 결혼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준원 씨도 제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줬고요. 그리고 근본이 없다니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서는 어떤 근본을 가지고 사시고 남편은 어떤 근본이 있는 집 자식인데요? 뭐야? 이게 셈이 될 사람한테 따박따박 대꾸하는 꼴 좀 봐라. 대바라진 것이. 이러니 내가 마음이 놓이겠냐고. 아휴, 저 천박한 애미 밑에서 네가 뭘 배웠겠어? 이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긁어 부스럼 만들고 계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천박하다니요. 말 가려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 새아빠 변호사라며. 네 엄마가 변호사인 네 새아빠 꼬셔서 취집한 것 아니면 뭐니? 참 대단해. 별 능력도 없이 애까지 딸린 미혼모가 변호사와 재혼이라니. 내 아들 꼬신 것도 네 엄마한테 배운 방법으로 꼬셨니? 참나.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왜 어머님께 그런 말이나 들어야 하나요? 저희 엄마, 어머님보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오신 것밖에는 없다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저급한 말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괜히 제가 준원 씨보다 능력 좋으니까 잡을 트집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자꾸 늘어지시는 거잖아요. 천박한 건 저희 엄마가 아니라 천박한 말을 쏟아내는 분이겠죠. 너? 네가 나한테 그러고도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결혼 다 엎어버릴 거야. 엎어버릴 거라고. 나도 너 같은 경박한 며느리 절대 우리 집에 못 들여. 나한테 이렇게 대든 것을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결국 예비 시모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결혼을 엎어버리겠다며 난리를 쳐댔어요. 속담에 참을인 셋이면 사람을 해하는 것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참아도 끝날 기미가 없는 우리 엄마에 대한 멸시를 더는 참을 재간이 없었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끝도 없이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굽신대고 참으며 넘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주 저급한 단어들만 골라서 가져다 붙이는 걸요. 저는 예비 시모가 제게 쏟아낸 말들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예비 신랑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우리 결혼도 결사 반대라고 하니 더는 이 결혼을 이어갈 수도 없고 또 이어가고 싶지도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비 신랑은 저희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간 자신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니 지금부터라도 먼저 나서겠다고요. 예비 신랑의 이런 태도에도 저는 너무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건 예비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결혼 전에 파투가 나는구나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몇 날 며칠을 이리저리 어르고 달래며 중재한 덕에
가까스로 결혼 준비는 이어가게 되었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비 시모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긴 하더군요. 저도 마음에 없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른이 먼저 저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에게 사과를 했고요. 시모는 그 후로 저희 결혼 준비에 대해 일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는 더 편했지만 예비 신랑은 눈에 띄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계속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괜히 예비 신랑 마음을 이해한답시고 두둔하다가 다시 또 예비 시모의 간섭과 질타를 받게 될까봐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게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그 전날 잠을 설쳤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예비 시모와 엄마의 만남이 많이 걱정됐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몇십 년을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그 노력을 시모는 저급하게 치부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엄마를 멸시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모자라 모욕적인 언사로 엄마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염려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새아빠가 30분 정도 늦었어요. 새아빠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있었는데 제 상견례라며 중요한 자리에 빠질 수 없다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것이었어요. 당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이라 조금 늦어지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자기들을 기다리게 만든다며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희 모녀를 향한 비난으로 저희를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어찌나 고고한 척을 하는지 눈부셔서 봐줄 수가 없었어요. 예의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늦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근본 없는 집구석이라 그런가? 재혼한 남편분도 물이 들었나 봐요. 아실 만큼 아신 분이 이런 신뢰를 다 범하고 말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전후 사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봐요. 제가 미리 장인어른에 관한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제 불찰입니다. 아니야. 사돈댁을 이렇게 모셔두고 죄송합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당일 비행기로 오느라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면목이 없네요. 그러게요. 면목이 많이 없으시겠어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 무슨 무례인지. 저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불편한 자리네요. 얼른 다시 연락이라도 해보세요.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도 잠깐이지. 언제까지고 기다리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무례배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인지 원. 이렇게 속 없는 부모를 믿고 결혼은 어떻게 시키나 몰라. 어머님, 기다리시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속 없는 부모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새아빠이긴 하지만 제 아버지인데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 것을 알고도 멀리 있다는 핑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기는 것이 더 예의에 어긋난 거라 시간까지 마련해서 오시는 건데요. 양가 부모님께서 만나는 자리이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가 시댁에 대한 괄시인데 그래도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발끈한지 모르겠구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전부 틀리지 않았으니까 사돈도 말씀을 아끼는 거 아니겠니?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테지.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사돈? 부족함 많은 집안에서 부족함 없는 집안 자식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굽신거리진 못해도 이 눈에 가시는 안 돼야지. 사돈, 제 말을 너무 고깝게 듣지 마세요.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이해합니다. 예비 시모의 아나무인 언행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제대로 시작도 전부터 냉랭해졌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엄마도 저도 북받쳐 오르는 화를 참느라 애를 먹었고요. 듣기 거북한 말들은 다 해놓고 고깝게 듣지 말라는 예비 시모를 보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오고 싶어졌는데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을 그때 딱 새아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를 대놓고 씹어대던 예비시모와 방관하고 있던 예비시부는 새아빠를 보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곧 정신을 차렸는지 버선발로 문 앞까지 달려나가 새아빠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으며 엄청 반가워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늦는다고 욕하던 새아빠가 등장하자 룸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나 바뀔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인사를 나누고 난 뒤에야 자리에 앉은 새아빠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새아빠는 옛날에 연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서 설명해 주었죠. 알고 보니 새아빠가 변호사 초임 시절에 가난한 예비 시부모를 수임료도 안 받고 변호해 주었던 적이 있었고 그 덕에 예비 시부모가 구사일생으로 큰 화를 면했다는 거예요. 새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무슨 큰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일제히 시댁 식구 전부가 새아빠에게 덕분에 이만큼 지낼 수 있었으니 절이라도 올리자며 예비 시부가 말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새아빠에게 큰 절을 올리는데 정말 기가 차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어요. 새아빠가 오기 전 그렇게 저희 집안을 모욕하느라 입이 쉬지 않던 예비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칭찬하기 바빴고 예비 시부도 기분이 매우 좋은지 연신 껄껄거리며 웃었어요. 새아빠의 등장으로 착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고 상견례는 별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간만에 저희 식구가 모두 모여서 드런드런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새아빠가 오기 전 시모의 언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새아빠는 자신의 기억에 그렇게까지 무례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걸로 남아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나 보다고 한 번만 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테니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예비 시모만 떠올리면 아주 치가 떨리기 싫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고 와서 그런지 새아빠의 말이 너무도 듬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낸 며칠 뒤 예비 신랑과 함께 예비 시모를 모시고 시모의 한복을 가봉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지 두어 시간 전쯤 예비 신랑에게 연락이 왔죠. 회사에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겨서 반차를 쓰지 못할 것 같다고요. 예비 신랑의 회사가 바쁜 시기이기는 하지만 막상 예비 시모와 단 둘이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좀 캄캄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예약을 잡아둔 상태인데다가 더 미루게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모르니 일정을 바꾸기도 애매했죠.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를 해두었는지 샵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바로 샵으로 향했죠. 한복 샵에 도착하니 시모가 조금 더 일찍 도착했는지 한복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그곳은 저희 엄마의 지인분이 운영하는 곳이었던 터라 맡기게 되었는데 동종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곳으로 손꼽혀 예비 시모도 그 샵에서 하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냉정하게는 새아빠의 입김이었겠지만요. 시모는 저를 본 순간부터 입이 근질근질해 보였는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냈어요. 너는 참 운도 좋다. 네 새아빠는 감히 너희 모녀 같은 저급한 인간들이랑 겸상해주고 가족을 이룰 뿐이 아닌데 말이야. 아니 너무 당연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습지만 네 새아빠가 훨씬 아까운 건 알고 있지? 아무리 멍청해도 이 주제 파악 정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에이구,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네 새아빠랑 재혼하는 건데. 아, 네? 주제 파악을 했으니 새아빠가 저희 엄마를 만난 거죠. 어머님께서 색안경을 끼고 저희 모녀를 바라보느라 안 보이시나 본데요. 어머님처럼 매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과 저희 엄마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전부터 느꼈지만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이게 또 버르장머리 없는 게 말 가려서 못해? 여기까지 와서도 말 대답이니 너는? 네 새아빠 꼬시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 네 엄마처럼 흠 많은 학급도 꼬셨는데
분명 너랑 네 엄마가 불쌍해서 연민으로 시작한 감정일 게 뻔해. 호의를 베풀 때 이때다 싶어 네 엄마가 경박하게 꼬리를 쳤겠지. 진짜 주둥이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요? 보자 보자 하니까. 엄마! 시모와 또다시 말싸움으로 번져가던 그때 갑작스럽게 엄마가 등장했고 엄마는 순식간에 저와 예비 시모의 앞까지 다가와 그대로 시모의 멱살을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엄마는 당일 예비 시모와 제가 한복 가봉하기 위해 예약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길에 잘 부탁한다고 인사치레를 하기 위해 잠깐 들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모와 저의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다 듣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해버린 것이었어요. 저와 예비 시모는 엄마의 등장만도 까무러칠 만큼 놀랐는데 엄마가 진실이 뭔지 제대로 들으라며 제가 모르던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경악했고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사돈이라고 가만히 있어줬더니 감히 우리 딸한테 나에 대해 그딴 식으로 말해? 그 사람은 내 딸한테 새아빠가 아니라 내 딸 친아빠야. 재혼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이어편내야. 정확히 아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오만방자하게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서 내 딸에게 상처를 줘? 당신은 내 남편에게 아무리 꼬리를 쳐도 넘어갈 턱이 없어. 알아? 당신이야말로 천박하고 저급한 하류니까. 저는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는 엄마를 간신히 진정시켰어요. 시모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고요. 저는 엄마가 하는 말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엄마에게 지금 한 말에 관한 해명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정신을 차렸는지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울다가 모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여태 제가 새아빠라고 칭한 사람이 새아빠가 아닌 제 친아빠였던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제게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본인들이 저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숨기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제가 생긴 줄도 모르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엄마는 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나 아빠 없는 아이로 한평생을 키웠으니 제게 늘 미안하고 죄스러웠던 거겠죠. 아빠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 대한 존재를 아빠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아빠는 처음 결혼을 부모님께서 연결해줬던 여자와 했다가 이혼이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경험한 뒤 엄마를 찾아다녔대요. 그러다 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쉽게 받아주지 못해 합치는 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렸던 거고요. 이 모든 사실을 제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며 그래도 기회를 봐서 죽기 전 언젠가는 다 밝힌 뒤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싶지는 않았는데 시모의 막말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인지 딸에게 말하지 못한 큰 비밀을 안고 살아왔을 엄마와 아빠가 애잔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듣게 된 시모는 저와 엄마의 시선에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을 느꼈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상견례 때 새아빠를 향해 했던 절보다 더 큰 절을 엄마에게 올리며 그간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예비 시모가 젊었던 그 시절 아빠의 변호사 초임 시절 때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을 했는지 알고 또 그 사랑을 응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엄마에게 자신이 응원했던 사랑의 주인공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간 끊임없이 오만불순한 발언들을 일삼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바지가랑이까지 부여잡으며 자신의 그간의 행실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손을 내쳤고 엄마도 시모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 제가 당했던 수모도 엄마를 향한 시모의 비난도 모두 밝히고 떳떳하게 인정받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일이 조금 지난 뒤 다시 양가 부모님과 예비 신랑까지 모두 모인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엄마가 저를 대신해 아빠에게 자신들이 지켜오던 비밀을 제가 다 알게 되었으니 제가 마련한 그 자리에 꼭 나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줘서 아빠까지 모두 자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연신 저희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죠. 새아빠가 아닌 친아빠였다는 사실부터 그 사실을 알기 전 저와 엄마가 시모의 가십거리가 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날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 다 알렸어요. 처음 제가 말문을 열기 전 저희 눈치를 보느라 바빴던 시모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 자신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자 새빨개진 얼굴을 한 채 고성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재혼했다는 사실을 듣게 돼서, 양쪽 부모 다 있는 내 아들을 흠 있는 여자에게 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 나갔을 뿐이에요. 당신도 내가 그러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관했잖아요. 나 좀 두둔해줘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모진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제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래요? 제가 무슨 면목으로 결혼을 더 추진하겠어요? 제 인생을 다 망치고 싶어 작정하셨던 거예요? 예? 인생을 망치다니. 말 몇 마디로 상처를 줬다고 네 인생을 망친 건 아니잖니. 냉정하게 따져보면 비밀을 숨긴 건 사돈댁이니 사실 난 잘못 없는 것 아니니? 부모가 작정하고 숨긴 사실을 내가 알 재간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난 이미 사과도 다 했다고. 어머니, 그럼 만약 예비 며느리네 집안이 좋았더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며느리 집안이 좋든 안 좋든 이러시면 안 되죠.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만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니 용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모든 걸 알게 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더 결혼을 끌고 가겠어요. 더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파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파혼은 당연하고 사돈을 모욕죄로 소송 걸 겁니다. 제 딸의 변호는 제가 맡을 거고요. 제 가족에게 사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가치도 없으니. 오랫동안 온 마음 다해 품어주지 못해 늘 미안한 제 딸아이에게 주었던 상처, 그보다 더 큰 죄값을 치르게 해드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빠의 말을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자신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왔죠. 그리고 얼마 뒤 아빠는 정말 시모를 상대로 소송 걸 준비를 하더군요. 그런 기분 아시나요? 든든한 내 아군이 수백 수천 명은 생긴 그런 기분이요. 아빠와 엄마는 그동안 자신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을 테니 안 봐도 눈에 훤한 힘든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다며 완강한 의견을 제게 피력했어요. 저도 졸렬한 예비 시모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파혼만은 막고 싶다면서요. 염치 불구하고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하기를 바란다면서 말이에요. 예비 시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아꼈던 분이에요. 시모가 저희를 농락할 때마저도요.
그런 분이 저와 예비 신랑을 결혼시키겠다고 찾아왔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요. 예비 시부까지 나섰던 이유는 짧은 대화가 오갔음에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힘든 시절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끝낼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돈으로라도 연을 맺어 두고두고 갖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시부는 제안을 제시했어요. 결혼한 뒤에도 시모가 있는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일이 있으면 시부가 직접 연락하고 해결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 엮이는 건데요. 아빠와 엄마는 시부의 말에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제안을 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고 시부는 저와 예비 신랑과의 부부의 연을 위해 자신이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뜻밖의 사실까지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예비 신랑의 가족에게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진 상태였고 엄마와 아빠도 마음을 굳힌 상태라 시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도 결국엔 시부를 말린 뒤 소득도 없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제 다사다난했던 결혼 해프닝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2달 뒤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서는 제발 도와달라는데 너무 놀라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는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전 시부는 설득하기 위해 차선의 방법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차선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했던 말이었던 거죠. 그 여자는 제발 아빠에게 부탁해 자신을 변호해주라고 이혼을 당할 수는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미리 이혼 축하드린다고 말한 뒤 돌아왔어요. 그 여자는 그런 제게 너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라며 어찌나 원망 섞인 고성을 치는지 저는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해 당신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고 다시는 이런 일은 만들지 말아달라 엄포를 놓았죠. 그 사람은 미안하다면서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본인 아버지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아들의 결혼까지 파국에 치닫게 했으니 무슨 낯짝으로 가족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지낼 수 있겠냐고 당장에 내쳐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해요. 아마도 그 남자의 아버지는 어차피 자신이 이혼을 생각 중이라 자신의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만 자신이 대신 가족의 연을 맺어 은혜를 갚아 나가려던 것 같았어요. 이 일로 저는 남을 험담하면 결국 그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의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바보처럼 참고 결혼까지 했다면 저와 예비 신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 여자라면 다른 걸 트집 잡아 또 피를 말릴 정도로 제 속을 뒤집을 게 뻔합니다. 예비 시부였던 그분의 말처럼 험담이 일상인 못된 사람이니까요. 물론 제 사랑이 타인으로 인해 끝이 났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 더 큰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한 과정 속에서 정말 값진 진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만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새아빠가 아닌 아빠라고 편히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아빠도 제가 새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에라도 출생에 대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되어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내 든든한 기둥이 진정으로 생긴 것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예비시댁이 될 뻔한 사람들을 안 보고 살아서 속도 너무 편하고요. 이번 일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문화를 제 나이에 맞춰서 가는 것 말고 진심으로 모든 가족이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가족과 더욱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 되니까요. 참, 그리고 그 여자 상대로 모욕죄로 소송을 걸었던 것은
제가 그간 녹음해두었던 파일들 덕에 저희에게 좋은 방향으로 끝이 났어요. 미국에서 지내는 아빠를 대신해 아빠의 지인분이 도맡아서 도움을 주신 덕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못된 마음에 못된 말만 하던 그 여자가 부디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도 좋은 인연이다 더욱 행복하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와닿는 요즘, 그간의 서러움은 이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손잡고 나란히 걸어갈 겁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내 가족들이 모두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